안녕하세요. 세상의 첫 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꾼 한성순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첫 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17편 붓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붓꽃, 난장이붓꽃, 노랑무늬붓꽃, 노랑붓꽃, 부채붓꽃, 솔붓꽃, 제비붓꽃은 희귀종입니다. 노랑붓꽃, 솔붓꽃, 제비붓꽃은 또한 멸종위기종이며 노랑붓꽃은 특산식물이며 등심붓꽃은 귀화식물입니다. 백합목 붓꽃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이고 개손, 수창포, 창포붓꽃이라고도 합니다. 꽃봉오리가 먹을 묻힌 붓 모양이어서 붓꽃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꽃말은 소식, 사랑, 기별, 존경, 신비한 사람입니다. 키는 약 60cm 정도입니다. 5, 6월에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육파나가 푸른 빛이 도는 짙은 자주색으로 꽃줄기 끝에 2개 내지 3개씩 달리는데 안쪽에서 흰색, 노란색, 갈색, 자주색이 차례로 무늬를 이루어 핍니다. 각시붓꽃의 전설. 신라의 화령관창은 황산벌 전투에서 전사를 하였습니다. 관창에게는 약혼자 무용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용은 관창이 죽자 그를 그리워하다 관창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무용을 불쌍히 여겨 관창의 무덤 옆에 같이 묻어주었는데 그 다음 해에 무덤에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꽃은 수줍은 각시를 닮았고 잎은 관창이 사용했던 칼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후세의 사람들은 그 꽃을 각시붓꽃이라고 했습니다. 2009년에는 김태희가 주연한 첩보 액션 드라마 아이리스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아이리스는 통일을 방해하려는 비밀단체의 이름입니다. 드라마에서 여주인공 김태희가 아이리스 꽃을 보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후 아이리스 꽃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아이리스, 즉 붓꽃은 고흐의 그림으로도 유명합니다. 고흐는 말년에 붓꽃을 자주 그렸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붓꽃을 그리기에 열중했습니다. 그는 붓꽃이 불안한 영혼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주는 형태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병원 화단에 피어있는 붓꽃을 흥미롭게 관찰했던 고흐는 아이리스 걸작을 많이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솔붓꽃, 금붓꽃, 노랑붓꽃, 부채붓꽃 등 15종류의 붓꽃 종류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습지에서 자라는 붓꽃 종류는 꽃창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난초로 알고 있는 화투의 5월에 그려진 꽃도 꽃창포입니다. 창포와 비슷한 모습으로 물가에 자라면서 예쁜 꽃을 피운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프랑스의 상징 노란꽃 창포도 우리나라에서 자생합니다. 오래전 관상용으로 수입된 개체들이 야생으로 퍼져 귀화한 것입니다. 원래부터 우리 땅의 습지에 자라는 애기부들이나 꽃창포 같은 자생식물들의 고유터전을 파고들게 되면 걱정이지만 수질 정화가 필요한 인공수변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리스 신화. 아이리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무지개의 여신 이리스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헤라의 남편인 제우스가 헤라의 시녀인 이리스에게 홀딱 반해서 이리스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입장난처하게 된 이리스는 차마 제우스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에 주인인 헤라에게 그 사실을 고백하고 나서 멀리 떠나겠다 하였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한 헤라가 이리스에게 7빛깔 찬란한 목걸이를 걸어주며 신의 수를 그의 머리에 뿌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리스는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메신저인 무지개의 여신이 되었고, 그때 지상으로 떨어진 술 한 방울이 아름다운 아이리스 꽃으로 피었다고 합니다. 붓꽃, 아이리스의 꽃말은 신들의 전령사 역할을 하는 무지개의 여신 이리스가 하늘과 땅을 연결, 천상과 인간 세계를 두루다니며 소식을 전하였기에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상에 첫 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17편 붓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